14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 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요. 직접 실습을 통해서 MySQL에서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코드가 좀 길어지고 조금 약간 코드가 약간 지저분하다 그럴까? 약간 다운표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우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실습 1번을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요 그림 있죠? 아까 14-6 있죠? 그림. 이 그림을 구현을 하는 연습을 그대로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GISDB라고 그냥 DB 이름을 그냥 제가 준 거예요. 하나 만들죠? 만들고, 자, 이 GISDB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을 만들게요. 하천 테이블을 만들게요. 하천 테이블을 스트림 테이블이라고, TB라고 부르고, 제가 맵 넘버, 하천 이름, 그리고 공간 데이터 자체를 지오메트리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당연히 테이블이 잘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내 맵 넘버와 스트림 네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공간 데이터가 지오메트리 타입으로 지정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인서트 해볼게요. 하나를 인서트 하는데, 당연히 얘 됐고, 얘랑 얘는 됐는데, 이제 이게 문제였죠? 이게 뭐야로? st_gom from text 하고, 얘가 지금 선이니까 라인 스트링이에요. 라인 스트링에서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요 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인서트를 하면 됩니다. 이 괄호치기랑 이것만 좀 홀더한표랑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인서트를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행이 인서트가 된 거예요. 나머지 두 개 행도 안양천과 일산천 있죠? 두 개 행도 인서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이 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건물 테이블 만들어보죠.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만들고 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빌딩이라고 제가 지오메트리, 여기도 역시 건물을 여기다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인서트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했는데, 건물은 제가 폴리곤 타입이었죠. 폴리곤하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폴리곤이고 가로가 하나씩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폴리곤이 되니까. 다 마찬가지죠. 시작점과 끝점이 같게끔 폴리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래그해서, 자, 얘네는 다 우리가 좌표쌍이에요. XY, X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일부러 좀 편리하게 해서요. 마이너스 80에서 플러스 80 사이에만 구성을 해놨어요. 이따가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그 공간 데이터를 볼 공간 뷰어가 있거든요. 공간 뷰어가 보여주는 최대 크기가 마이너스 80에서 플러스 80이라서 일부러 거기에 꽉 맞춰서 보이게끔 하려고 그 안에서만 했습니다. 그 안에서만 좌표를 지정했습니다. 실제라면 좌표가 진짜 좌표처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 해서 스트림 TV에서 쿼리 하면 이제 쿼리가 해서 방금 보이죠? 그리고 여기 블러브로 되는데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픈 밸류 인 뷰어 있죠. 뷰어를 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든 라인 스트링 여기 있죠. 요게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도상에 보고 싶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 공간 뷰어를 처음으로 하는데 거예요. 확대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드디어 스페셜 뷰어라고 보여요. 그죠? 이게 공간 쿼리 결과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뷰어 클릭하고, 요게 지금 우리 지구의 그 원형 모양으로 돼서요. 잘 구성이 안 돼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요. 전체 아이콘이거든요. 이게 확대 아이콘 옆에 이 전체 아이콘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클릭해서 보면 EQ 렉탱귤라라고 있거든요. 얘 선택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조가 좀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공간 쿼리를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이너스 80에서 80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강이 지금 3개가 보이는 상태예요. 3개 강을 지금 입력한 게, 여기 강이 아주 제가 간단하게 넣어서 그렇지 이 강이 3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배경 때문에 안 보이면요, 오른쪽에서 글에 대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필 폴리곤을 끄면요, 이제 배경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이죠, 아까보다.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강을 입력했고, 강의 결과를 실제 지도상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딩을 쿼리 해볼까요? 빌딩을 아까 셀렉트해서 빌딩 테이블을 쿼리를 날려보죠. 그럼 역시까지 빌딩 보이고, 오른쪽에서 이제 공간 쿼리하고, 이렇게 할게요. 공간 쿼리하고 앞으로 여기 확대 누르고, 얘를 EQ 렉탱굴라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얘는 배경을 뭐 안 해도 잘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건물 3개 입력한 거 있죠? 이 건물 하나은행,
우리 빌딩, DT 오피스텔 이 세 개가 보이고요. 얘를 클릭하면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여요. 얘가 DT 오피스텔이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클릭하면 얘가 하나은행이네요. 이렇게 확인까지 건물의 내용까지 이렇게 공간 데이터, 공간 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오른쪽에서요. 폼 에디터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고요. 하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하나은행 나오고 여기 다음이거든요. 다음 보면은 이 건물의 모양과 그 실제 코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공간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강 길이가 140m 이상인 것만 조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셀렉트 불표하고 스탬 탭을 웨어하고 ST랭스가 140 이상인 거, 그러니까 강이죠. 이게 강열이죠. 그 실제 요 강 데이터열이잖아요. 보면 요 강 자체잖아요. 스트림 이 자체에 대한 얘가 140 이상인 거. 얘를 쿼리해 볼게요. 쿼리하고 오른쪽에 다시 공간뷰 확대. 예, 보시면 얘도 끌게요. 그리드도 끄면 두 개만 보이죠. 아까 짧은 강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거예요. 우리 아까 강 테이블에는 실제 이 140이라는 정보가 없어요. 이런 숫자 넣은 적 없죠. 점점점에서 공간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 함수에 의해서 강 길이가 계산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쿼리를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공간 데이터의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역시 ST에리어 빌딩에서 쿼리를 날리면 됩니다. 자, 결과 나왔죠? 우리 빌딩과 DT 오피스텔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란가 보네. 근데 오른쪽에 공간 쿼리가 없죠. 이상하죠. 이유가 셀렉트에서 요 쿼리 문안에, 그러니까 실제 열에 공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에 해당 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이 없죠. 그냥 빌딩 이름과 계산된 수식 결과 면적만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간 쿼리가 옆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다면 여기에 그 공간 데이터에 대해 해당하는 열 이름을 같이 콤마로 써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강과 빌딩을 한꺼번에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니온을 기억나시죠? 유니온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셀렉트 할게요. 한꺼번에 셀렉트해서 유니온을 하고 오른쪽에 다시 공간 쿼리 스페셜 뷰어 예 하고 이해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확인이 돼요. 지금 강과 건물이 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공간 데이터를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다양한 방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583페이지 공간 데이터 형식의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공간 데이터를 사실 입력한다면은 우리가 SQL 일반 SQL 구문으로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143m보다 크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실제 그 안에 정보가 우리가 일반 SQL문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랬죠? 우리가 st_length 이런 공간 쿼리, 공간 함수고요. 공간 데이터 형식의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 함수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들은 얘네들이에요. 주로 얘네니까 얘네만 잘 파악하면 우리 실습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번씩 파악해 볼게요. st_gom from text 하는 건 문자열을 우리 지오메트리 형식으로 변환해서 입력할 때 썼죠. 포인트, 라인, 스트링, 폴리곤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st_edge 텍스트는 지오메트리 형식을 다시 문자열 형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t_length는 라인 스트링이고요. 앞에다 st가 붙네요. stArea는 면적을 구하고요. 그리고 st_intersect는 뭐냐면 두 도형이 교차하는지 서로 만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은 교차를 안 하고 1은 교차해요. SD 버퍼는 도형으로부터 떨어진 일정의 좌표 지표를 구하는데 뭐냐면 선이 있으면 그 선에 약간 떨어진 이 실제 폴리곤 같은 걸 구하는 거. 그래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폴리곤 구하는 거. 약간 떨어져서 그 도형을 그려줍니다. 얘를 쓰는 이유는 이따가 할 텐데 선이 나오면 너무 작아 보여서 약간 표신하게 그리기 위한 게 SD 버퍼입니다. ST 컨테인즈는 뭐냐면 한 도형이 다른 도형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0은 포함을 안 하고 1은 포함합니다. ST 디스턴스는 두 도형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고요. ST 유니온은 두 도형을 합친 결과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건물을 합쳐서 하나의 건물로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ST
유니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T 인터섹션은요, 두 도형이 교차하는 좌표지법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실습에 나올 거니까 요 내용들만 살펴보고, 더 필요한 것은 여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요. 레퍼런스에서 참조하는 걸로 할게요. 자, 실습 2번에서 또 공간 데이터 형식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앞에서 사용한 테이블을 계속 쓸게요. 자, 이번엔 제가 뭘 커리하고 싶냐면요, 안양천이라는 하천이 있거든요. 안양천 하천이 이겁니다. 사실 이건데, 이 하천에 걸치는 빌딩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하천이 쭉 지나가는데 이 하천에 걸쳐지는 빌딩들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셀렉트문으로 이제 강 이름과 빌딩 이름, 그리고 빌딩과 강 자체죠. 이건 그 지도 데이터죠. 공간 데이터까지 보고 두 개 테이블에서 하는데, 이제 웨어 조건이 인터섹트에서 두 개 빌딩과 강이 교차한다. 인터섹트의 결과가 1인 거. 그러니까 둘이 교차하는 건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안양천 중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양천에 걸치는 내용이 결과가 나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두 개네요. 두 개고, 공간 쿼리를 보면은 공간 쿼리 확대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우리 강이 너무 얇게 나오니까 안 예뻐요. 그래서 강을 약간 5m 폭으로 쭉 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게 ST 버퍼입니다. 그래서 강을 5m 폭으로 버퍼해서 표현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행해보죠. 그래서 결과 나오면 결과를 공간 쿼리로 역시 확대하고 큐렉탱글 하면 이렇게 이제 강이 다시 훨씬 더 좀 그럴듯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간 쿼리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간 쿼리 사용법까지 잘 마쳤고, 이 정도면 기본적인 우리가 MySQL과 공간 데이터 사용법을 익혔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GIS 응용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그 내용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MySQL에서 실무에서 사용할 만한 그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할게요.